자, 이번 시간에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기후변화의 원인을 볼 건데, 기후변화의 원인에는 지구 내적 원인하고 지구 외적 원인이 있어요. 지구 내적 원인은 말 그대로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원인으로는 지표면의 변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빙하의 면적이 많아져요. 아니면은 숲의 면적이 작아져요. 이렇게 되면은 지표면의 반사율이 높아져요. 왜냐면은 빙하의 면적이 많아지다 보면은 햇빛을 반사하는 비율이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또 숲의 면적이 적어지면 이제 나무들이 햇빛을 흡수하지 못하니까 지표면의 반사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후변화가 생길 수 있고, 두 번째로 이제 화산활동. 화산활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화산재가 많이 나오죠. 근데 이 화산재들은 햇빛이 들어오는 거를 다 막아줘가지고 기온을 낮춰줘요. 그래서 화산활동이 일어나면 일시적으로 그 주변의 기온은 하강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륙 분포의 변화가 있죠. 이제 바다랑 육지에 분포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가 생길 수 있다. 네 번째로 대기 조성의 변화.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게 되면은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구 내적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지구 외적 원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지구 외적 원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지구 안에를 뜻하는 게 아니라 좀 우주적인 관점에서 지구를 봤을 때 좀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달라지거나 경사 방향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공전 궤도 모양이 주기적으로 변화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외적 요인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의 입사량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 태양 복사 에너지의 입사량이 변하게 되면은 기후변화를 초래한다. 그리고 이제 밑에 기후변화 연구 방법에 대해서 볼게요. 이 과거에 기후가 어떻게 변해왔냐 라는 거를 세 가지 방법으로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나무의 나이테를 연구하는 거죠. 나무의 나이테는 1년에 하나씩 형성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온난하고 강수량이 높았다면은 그 연도에는 나이테의 간격이 더 커지겠죠. 더 많이 자랐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나무의 나이테 연구는 수천 년 전까지의 기후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빙하 연구가 있어요. 빙하를 뚫어가지고 이 빙하의 코어를 보면은 1년에 하나씩 층이 생성되게 되는데, 이때 이 눈들이 어는 거죠. 그래가지고 빙하를 형성을 하는 건데, 조금씩 들어갔던 공기 방울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빙하가 공기 방울을 가둬놓고 있으니까 이 공기 방울들을 분석하면은 그때 당시에 대기 성분을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 빙하 연구로는 수십만 년 전까지의 기후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화석 연구가 있죠. 그래서 해저 퇴적물 아니면은 퇴적암 속에 있는 화석을 연구하면은 기후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수억 년에서 수십억 년 전까지의 기후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지구온난화는 왜 생기는 거냐? 대기 중에 온실기체 양이 증가해요.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되는 건데, 그럼 이 온실기체는 무엇이냐? 온실기체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를 해가지고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지표면이 있고, 지표면에서는 지구 복사 에너지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이 온실기체가 있게 되면은 온실기체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 있기도 하고 또 다시 반사시키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빠져나갔어야 할 지구 복사 에너지를 좀 가두고 있는 효과를 갖고 있다. 그래서 온실기체가 많아지면 이런 온실 효과가 더 심해지니까 지구의 온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실기체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수증기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있고 또 메테인이 있죠. 그래서 이 정도 알아주면 되는데, 여기선 당연히 이 이산화탄소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온실기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무엇이냐? 지구온난화는 산업혁명 이후에 급증을 하게 되는데, 산업혁명이라는 게 공장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연소할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니까 이 이산화탄소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리고 과도하게 이제 삼림 벌채, 숲과 나무들을 다 깎아내고 가축을 사육하고 이런 영향으로 온실기체는 계속해서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면은 이 지구의 평균 기온과 이산화탄소의 평균 농도는 비례해서 같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는 지구 평균 기온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리고 이 지구온난화가 어떤 영향을 끼치냐, 네 가지로 한번 나타내 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해수면을 상승시켜요. 왜 해수면을 상승시키냐면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빙하가 융해를 하겠죠. 빙하가 녹아요. 그리고 또 해수에 열 팽창이 일어나요. 이제 온도가 조금 올라가게 되면은 바다에 있는 물들이 팽창을 조금씩 하는 거죠. 그런데 바다에 물이 하도 많으니까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열 팽창을 많이 해서 해수면을 상승시킨다. 그리고 또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상이변도 생길 수 있고 또 생태계가 변화할 수도 있죠. 생태계 변화라는 거는 이제 생물 종이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또 해양이 산성화될 수 있다.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데,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은 해수에 녹게 돼요. 그리고 해수에 녹다 보면은 산성을 띠는 이제 H+ 이온들이 많아지면서 산성화가 된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서 이제 한반도의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20세기에 들어서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 상승률은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 상승률보다 한 2배 정도가 높아요. 그리고 최근 한 약 30년 동안 평균 기온은 급격하게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다. 그리고 이 이유는 대기 중에 온실기체 농도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에 그래프를 보면은 이산화탄소, 메테인 할 거 없이 농도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밑에 이제 기후변화로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이 나타나냐. 일단 첫 번째로 아열대 기후구가 북쪽으로 확대가 돼요. 아열대라는 거는 이제 위도 25도에서 한 35도 정도의 지역을 말하는데 기후의 변화로 이 아열대 기후구가 상승한다. 오른쪽에 보면은 1971년부터 2000년까지의 아열대 기후구는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여수하고 부산을 감싸고 있는 형태였는데 그런데 100년이 지난 후에는 이제 서울까지도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많이 위로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영향이다. 그 두 번째로 계절의 길이 변화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후가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름에 따라서 봄꽃의 개화 시기도 더 빨라져요. 겨울이 짧아지니까 빨리 봄도 오는 거죠. 그 네 번째로 동식물의 서식지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농작물 재배지도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연안 수온이 상승함으로써 난류성 어종이 증가해요. 이제 이 난류성 어종이라는 거는 난류에 적응하는 어종인데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바다의 흐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어종도 증가를 한다. 그리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